자, 오늘 현대차는 거의 2.59% 정도 상승으로 또 2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 깔끔하게 좀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운 상승으로 이 신고가 영역을 또다시 뚫어주면서 너무나 시장 자체가 이 거래량이 계속 증폭이 되어 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외인들의 자금들이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오늘 현대차로도 다시 한번 좀 매수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최근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한번 피지컬 AI나 로봇 쪽으로 관심을 좀 받으면서 상승을 분명히 해 주었고, 근데 이게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의 상승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피지컬 AI나 또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또 증폭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과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최근 나왔던 이 조정,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너무나 완벽하게 지지 라인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파동을 그려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뭐 물론 뭐 옆에 반도체 메모리 쪽의 상승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결국 그 피지컬 AI라는 또는 로봇 관련된 섹터 또는 자동차 관련된 또 업계 또는 이 현대차가 이제는 자동차 판매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게 아닌 로봇과 또 피지컬 AI 대표 주자로서 주가가 또는 기업이 앞으로 기대를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휴간 저는 S&P 500이나 뭐 반도체, 나스닥이 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추세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MSCI 한국 iShares ETF 시장은 더욱더 견고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저는 계속 될 거라 봐요. 그리고 제가 저희 또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 AI 로봇 시장은 앞으로 시장 전망 자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기술에 대한 변곡 또는 이 패러다임, 그러니까 물리적인 AI라는 게 앞으로 더 부각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AI가 뜨고 있고, 이 AI라는 게 뭐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도 부각을 받고 있고 또 전력들도 부각을 받고는 있지만, 이 중심에서 가장 AI스러운 거는 결국에 이런 물리적 AI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업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중심에 저는 현대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조정 구간 분명 기술적으로도 한 번 조정 단계는 나왔지만 이 조정 뒤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은 분명하게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게, 우리 현대차에 대한 주가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조금 이따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현대차에 대한 주가는 첫 번째로 그 어떤 것보다도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건 이 미 시장에서에 대한 AI가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최근 이 소프트웨어 그쪽에 대한 약간의 어떻게 보면 거품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하락을 했거든요, AI 생태계 자체가. 근데 이것 또한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네. 그리고 아직 시장의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술적인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어디일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해서 이끌어가야 할 때가 현재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현대차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고, 또 이 현대차보다 혹은 한번 섹터의 힘을 받고 크게 눌렸는데 눌림 다음에 또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런 것들도 좀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차로 또 미국에서 최근에 누적 판매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도 분명 주가의 상승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다른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나스닥에 상장된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실질적인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서야 우리나라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현대차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 모멘텀 자체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AI 시대에 정말 딱 알맞게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현대차 차트를 좀 볼게요. 현대자동차 차트를 보면은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네, 지금 이 조정 단계가,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이죠. 이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우리의 1차 목표가일 것이고, 이 1차 목표가라는 건 최근에 나왔던 조정 단계가 끝났고 이제 새롭게 상승에 대한 임펄스 고점으로, 과연 이 고점이 어떻게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해요. 네. 지금 현재 한번 조정 뒤에 나오는 상승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고점에서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한 뒤에, 여러분들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고요.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단계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조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1차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도 계속 이런 등락폭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등락폭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네, 대비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타점들을 더 확실하게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과 다 같이 또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예요. 공유를 해 나갈 건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문자로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매수 혹은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나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현대차의 현대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분명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 문자 남기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가끔,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뭐 남들 따라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또는 재무제표, 뉴스 기사 이런 거 맹신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항상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차트적인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제가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함께 할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현대차의 현대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대차 말고도 우리가 다들 아시는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현대차에 대한 상승과 피지컬 AI 관련된 섹터로 한번 주가는 분명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더 큰 조정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조정이 이제 계속 하락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쪽에 대한 흐름이 끝났느냐? 아직 안 끝났다고요. 그리고 이 피지컬 AI라는 게 앞으로 수급은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매일매일 메모리만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섹터의 힘이 돌 때 이렇게 한 번 더 큰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또다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못 올라간 섹터들도 분명히 많고, 우리가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종목들을 계속 골라낼까, 그리고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들도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 나갈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현대차에 대한 대응과 판단 제가 앞으로 도움을 좀 드릴 거고,
이런 공유되는 내용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고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프로였습니다.